시간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라디오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제4화 서명 없는 의자. 제1막 끝나지 않는 전쟁. 1951년 7월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낙동강에서 인천으로, 압록강에서 다시 38선으로 한반도는 두 번의 겨울을 피로 물들였다. 유엔군은 지쳤고 중공군도 지쳤다.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되었고 양측 모두 더 이상 결정적 승리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때 소련이 움직였다. Soviet-owned ambassador Jacob Malik has proposed ceasefire negotiations. Both sides agreed to meet. 휴전이라고 했나? 예, 카카. 소련 대사 말리크가 유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미국도 이에 응할 뜻을 비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왜 싸웠는가? 통일을 위해서였네. 38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닌가? 카카, 전황이 교착 상태입니다. 미군 사상자도 늘고 있고 중공군의 병력은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자네도 그런가? 정 장관마저 우리 국군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네. 북진할 수 있다네. 카카, 우리 군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기도 보급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자네, 회담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나? 미국 측에 문의는 했습니다.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우리는 빠지고 남들이 결정한다. 이게 독립이란 말인가? 1951년 7월 10일 개성과 판문점 사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그리고 북한, 중국.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과 판문점 사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유엔군과 공산군 대표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 그리고 북한, 중국.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막 유엔군 측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 터너 조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고 북한에는 남밀 장군, 중국은 펑더와이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 터너 조이가 시작을 연다.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유혈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군의 철수가 먼저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남릴 장군이 쏘아붙인다. 남릴 장군, 우리는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왔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먼저 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입니다. 장군, 우리가 여기서 역사 논쟁을 하러 온 겁니까? 중국의 대표 펑더와이까지 이렇게 세 개 국가가 휴전을 논의한다. 현실적인 문제부터 논의합시다. 군사 분계선은 어디에 그을 것인가? (38선으로의) 복귀가 합리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첫 회담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아니,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이 회담은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시간만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국은 국영군에 불과하다는 사실. 들었어? 판문점에서 회담이 시작됐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대. 끝나긴 또 몇 년 끌겠지. 그 사이에 우리는 징집될 거야. 그래도 평화가 오면
평화? 공산당들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평화야? 나는 그냥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도 갔거든. 아직 소식이 없어. 미안해. 30년 동안 독립을 외쳤다. 미국에서, 중국에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 민족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쪼개지라고? 다시 외세의 손에 운명을 맡기라고? 카카, 늦은 시간인데 아직 안 주무십니까? 들어오게, 정 장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자네, 나를 고집불통 노인네라고 생각하나? 카카, 그런... 솔직히 말해보게. 미국 놈들도, 자네네 장군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카카의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 나도 알아. 우리가 약하다는 것.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무릎 꿇을 순 없네. 우리가 굴복하는 순간 분단은 영원해진다고. 카카, 전쟁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이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판문점의 회담장은 텅 빈 무대였다. 주인공 없는 연극. 대한민국은 객석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2막 판문점의 테이블. 1951년 7월에서 1952년 봄까지 판문점 회담은 계속되었다. 회담 일수 159일, 본회의 63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수백 번. 하지만 진전은 없었다. 의제는 5가지였다. 의사일정 채택,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 감시기구 구성, 포로 교환, 그리고 외국군 철수에 대한 건의. 군사 분계선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제안입니다. 현 전선을 기준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되. 잠깐! 그 전에 38도선 문제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군, 우리는 이미 20번도 넘게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8선은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현 전선이... 당신들이 38선을 넘어 북침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북한이 먼저 침범했죠. 제국주의의 논리입니다. 해리슨 장군, 우리는 시간 낭비를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 문제를 논의합시다. 그러면 포로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모든 포로는 송환되어야 합니다. 자동 송환 원칙은 제네바 협약에게 위배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 당신들이 세뇌시킨 포로들의 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 회담 성사될 것 같아? 1년째야, 1년. 그 사이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 통계 봤어. 회담 시작 후에도 매달 수천 명씩.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는 거야.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 대통령은 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한국 정부가 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휴전 회담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이승만은 이해를 못하는군. 그를 테이블에 앉히는 순간 회담은 파탄난다네. 그는 휴전 자체를 원치 않아.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당사국인데 배제하는 것이... 큰 그림을 봐야 해. 소련, 중국과의 관계, 유럽 정세세, 한국은 하나의 말일 뿐이야.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게임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어. 판문점 휴전 회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완전한 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주머니, 휴전이 되면 좋겠죠? 글쎄다. 우리 아들도 거기서 죽었는데 그냥 멈춘다고? 뭐하러 싸운 건지. 1952년 4월 포로 문제가 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엔군은 11만 명 이상의 공산군 포로를 수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북송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공군 포로 중 국부군 출신들은 대만행을 희망했다. 우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포로의 약 절반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들이 강압과 회유로. 장군, 우리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 인민의 아들들을 장제스의 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라. 포로 수용소에서 테러와 고문을 당한 자들의 자유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수용소가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적 기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협상합시다. 송환 희망자는 모두 보내겠습니다. 거부자는 전원 송환.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각하! 급보입니다. 거제도? 포로들이 봉기했습니다. 침공 포로들이 수용소장을 납치. 봐라. 저들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산주의자들을 절대 믿어선 안 돼. 미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좋아. 이제 그들도 알겠지. 포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만약 휴전이 된다면 반공 포로들은 절대 북으로 보내선 안 돼. 각하, 그것은 그들은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켜줘야 해. 미국이 뭐라든. 일 년 반이 흘렀다. 회담은 무한 루프에 빠졌다. 양측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전선에선 고지쟁탈전이 계속됐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피해능선, 전술적 가치도 없는 땅을 두고 수천 명이 죽어갔다. 우리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송환을 원하는 포로는 즉시 송환하고 거부하는 포로는 중립국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합시다.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이유라도 대주십시오. 우리 인민을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입니다. 장군,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원칙 때문에 매일 1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화의 테이블 위에는 총성 대신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말들은 총알만큼이나 날카로웠고 아무것도 관통하지 못했다. 회담장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됐고 회담장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방 밖에 있었다. 1952년 겨울, 전쟁은 3년째로 접어들었다. 판문점의 회담장은 얼어붙었고 전선도 얼어붙었다. 하지만 죽음만은 멈추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는 선거 공약으로 나는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왔다. 대통령 각하, 이곳이 최전방입니다. 중공군 진지가 2km 앞에. 이 추위에 저들도 우리만큼 고생하겠군. 예, 각하. 동계작전으로 양측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아이젠하워 대통령 각하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휴전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북진은 어렵습니다. 중국이 개입하고 있고 소련도. 그렇다면 원자폭탄을 사용하십시오. 이 대통령, 만주를 폭격하십시오. 중국의 보급로를 끊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차 대전을 의미합니다. 소련이 개입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반쪽 나라로 살라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큰 그림? 그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은 얼마나 작습니까?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했다. 소련의 절대 권력자, 냉전의 설계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한국 전쟁의 균형을 흔들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했다. 소련의 절대 권력자, 냉전의 설계자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한국 전쟁의 균형을 흔들었다. 이제 어찌 됩니까? 말렌코프 동지가 권력을 잡았소. 그는 스탈린과는 다를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소련에 이익이 없소. 전쟁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스탈린 동지가 가셨다. 이제 우리의 판단이 필요하다. 마오쩌둥 주석 동지, 전쟁은 중국의 큰 부담입니다. 경제 재건이 시급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탐색하라. 하지만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 갑자기 변화가 왔다. 공산 측이 유연해졌다. 포로 문제에서 양보의 신호를 보냈다. 병자 및 부상자 포로부터 교환하자는 제안이었다. 리틀 스위치 작전이라 불린 이 교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쪽으로 모셔드릴게요. 여기가 남한입니까? 네, 돌아오셨어요. 돌아왔구나. 살아서. 각하! 판문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산 측이 뭐라고?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휴전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각하. 그들은 시간을 벌려는 거야.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거라고. 지금 휴전하면 우리는 영원히. 각하. 미국은 이미 결심한 것 같습니다. 미국. 우리의 운명을 또 남에게 맡겨야 하나? 장군, 드디어 합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위탁하고 90일 내에 결정합시다.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해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판문점 휴전 회담이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정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드디어. 오빠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곧 돌아올 거야. 그런데 이 대통령님은 휴전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미국이 결정하는 건데.
그들은 결정했다. 나를 제외하고 내 나라의 운명을, 내 국민의 미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독립국이라며, 주권국가라며.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막아야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1953년 5월) 휴전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이승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킬 동맹국조차 배신으로 여길 최후의 저항을.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전 세계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카카! 미군 측에서 긴급 전화가. 알고 있네. 아십니까? 그럼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그렇네. 카카! 반공포로 석방은 이것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약속? 나를 제외하고 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약속 위반 아닌가?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죠? 정 장관, 자네는 군인이야. 명령을 수행하게. 예, 카카. 문을 열어라! What? 무슨 명령이냐고? 승인 받았나? 이승만 대통령 징명이다. 자유다.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 만세! 그날 밤 2만 7천여 명의 반공포로가 석방되었다. 거제도, 부산, 마산, 논산, 전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북송을 거부하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이었다. 이승만은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렸다. 이제 이들을 북으로 보낼 방법은 없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승만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2년 동안 포로 문제로 협상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 공산 측은 뭐라고 하나? 협상 중단을 선언했어. 이승만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다고. 클라크 장군은? 이승만을 제거하자고 했어. 쿠데타라도. 동맹국 수반을 제거한다고? 그가 휴전을 망치고 있어. 전쟁이 다시 확대될 수도 있어. 판문점 회담장. 이것이 당신들의 신의입니까? 협상을 진행하면서 포로를 석방하다니. 장군,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독단? 당신들이 조종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동지들이, 우리 병사들이 불법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항의? 그게 끝입니까?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휴전 반대! 북진 통일! 대한민국 만세! 휴전 반대! 북진 통일! 대한민국 만세! 이게 옳은 건가? 당연하지. 공산당과 타협할 수 없어. 하지만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그래도 통일해야 해. 반쪽짜리 나라로는 못 살아. 이 대통령 만세! 반공포로 석방 잘하셨어! 또 전쟁이 나면 누가 죽는가? 우리 아이들이지. 대통령 카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주권국가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휴전보다는 완전한 승리를, 분단된 평화보다는 통일된 국가를. 워싱턴 백악관. 국무장관,
이승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각하, 그가 휴전을 계속 방해한다면 협상합시다. 그에게 안보 보장을 약속하고 경제 원조를 확대하고 그리고 한국군을 더 증강시켜 주겠다고. 그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산 미안회담장. 이 대통령,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 종이 쪽지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 원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개 사단 규모입니다. 그 군대로 북진할 수 있습니까? 방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현실을 보십시오. 단독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련도 있죠. 그럼 영원히 분단된 채로 살라는 말입니까? 휴전은 분단의 고착이 아닙니다.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봅시다. 평화적 통일? 공산주의자들과? 당신들은 순진하군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고 미국은 평화를 원하고 시민들은 우리는 뭘 원하는 걸까? 아가씨, 비 맞고 뭐 하나? 할아버지, 전쟁 끝나면 좋겠죠? 끝나야지. 근데 말이다. 전쟁이 끝나도 평화가 올까? 무슨 말씀이세요? 총소리가 멈춘다고 마음속 전쟁까지 끝나는 건 아니지. 서로 원수가 됐는데 이게 진짜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몇 주 후 판문점. 기적적으로 협상은 재개되었다. 공산 측은 반공포로 석방에 격분했지만 결국 테이블로 돌아왔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휴전이 낫다는 계산이었다. 이승만의 저항은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휴전을 앞당겼을지도 몰랐다. 협정문 최종안입니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포로 교환 모두 포함됩니다. 수정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틀은 이대로 가시지요.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인식은 7월로 합시다. 27일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그날이 정해졌다. 전쟁이 끝나는 날, 아니 총소리가 멈추는 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없었다. 이승만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그것은 저항이었고 항의였고 절규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맑은 날씨.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3년 1개월 2일째 되는 날, 판문점에는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녹음기, 기록자들 모두가 역사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3년이야. 3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 하지만 한국 대표는 없군. 이승만은 끝까지. 우리는 우리 전쟁인데 우리가 없어. 오전 10시. 조인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공산 측 대표들이 입장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을 대표한 남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 그들은 푸른색 인민복을 입고 표정 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10분 후 유엔군 측 대표가 입장했다.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를 대표한 윌리엄 해리슨 중장. 그는 미군 정복을 입고 지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2년간의 회담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하여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에 관한 협정에 서명합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대표하여 서명합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대표하여 서명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대화도 악수도 축사도 없었다. 그들은 서명하고 일어나고 나갔다. 12분 만에 끝난 의식이었다. 3년간의 전쟁, 수백만 명의 죽음, 2년간의 협상, 그 모든 것이 12분의 침묵으로 마감되었다. 장군, 소감 한 말씀. 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 없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미군 사령관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소감입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전투 행위가 중지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부산 경무대.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쟁은 어차피 끝났는데. 카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틀렸나? 카카는 신념을 지키셨습니다. 신념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시각 전선. 10시까지 5분 남았다. 마지막까지 쏴라. 마지막까지. 양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 한 발이라도 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마지막 사상자들이 쓰러졌다. 마지막 포탄이 발사되었다. 멈췄다. 정말 끝난 건가? 살았다. 우리 살았어. 평양. 위대한 승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 침략군을 격퇴했습니다. 김일성 원수 만세! 워싱턴 백악관.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판문점의 밤.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우리 없이. 기록해야 해. 이 순간을, 이 빈자리를. 역사는 승자가 쓴다지만 나는 패자의, 배제된 자의 이야기를 쓸 거야. 전쟁이 끝났다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 오빠 어디 있어? 살아있기는 한 거야? (1953년 7월 27일) 밤 한반도의 총소리가 멈췄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은 끝났다. 아니, 멈췄다. 사상자는 남북한 합쳐 300만 명 이상, 민간인 100만 명 이상, 미군 3만 6천 명, 중공군 60만 명, 유엔군 3천 명,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헤어진 가족, 파괴된 도시, 증오와 원한. 그날 태극기는 회담장에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전쟁, 자신의 분단,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없었다. 이승만은 서명을 거부했지만 그것은 상징적 저항일 뿐이었다. 전쟁은 끝났고 분단은 시작되었다. 제육막 멈출 수 없는 함성. 1953년 7월 28일 휴전 다음 날 한반도는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포성이 없는 아침에 어색해했다. 이것이 평화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인가? 저쪽에도 사람이 보여. 북한군인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보고 있어. 쏘면 안 되는 거지? 이젠 안 돼. 휴전이니까.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뭐지? 모르겠어. 적인지 이웃인지 같은 민족인지. 야, 들었어? 포로 명단 발표됐대. 정말? 어디서 볼 수 있어? 적십자사에서 공개한대. 근데 명단에 없으면 가봐야겠어. 오빠 이름이 있을 거야. 왜 없어? 왜 우리 아들 이름이 없어?
부인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있어요. 우리 남편 이름 있어요. 살아있어. 한미수, 한상철, 한영호, 한우진 오빠. 이 대통령 상호 방위 조약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조약이라.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겠습니다.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하고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무너지겠죠. 그걸 알고 있으니 그런 제안을 하는 거겠죠. 이 대통령 현실적으로 알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는 약해요. 혼자서는 못 써요.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서야 합니다. 8월부터 포로 교환이 시작되었다. 빅스위치 작전.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지나쳤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영원히 고향을 등졌다. 여러분, 오늘은 휴전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인된 이 협정은 교수님,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인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휴전은 전쟁의 종료가 아닙니다. 일시적 정지일 뿐입니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철조망은 녹슬고 지뢰밭은 풀로 덮였다. 군인들은 세대가 바뀌었다. 하지만 휴전선은 그대로였다. 남과 북은 서로를 바라보며 총을 거두지 않은 채 70년을 기다렸다. 1953년 7월 27일 그날 전쟁은 멈췄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없었다. 이승만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그것은 무력한 저항이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상징이었다. 우리는 이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완전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70년이 지났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늙었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다. 분단은 일상이 되었고 휴전선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묻는다. 이것이 정말 평화인가? 총을 쏘지 않는다고 전쟁이 끝난 것인가? 판문점의 회담장에는 여전히 빈 의자가 있다. 서명하지 못한 나라의 자리, 배제된 주인공의 자리. 그 의자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진정 독립했는가?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 불완전한 평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날 태극기는 회담장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그 의자를 찾고 있다. 역사 라디오 극장 서명 없는 의자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